반갑습니다. 이제 이 얘기죠. 이제 오늘 공정으로 본 얘기인데요. 여기 마지막 세미나 오늘 4강이고, 그리고 공정의 눈으로 본 정의는 정의로운가?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정의로운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4강째 와 있거든요. 하나는 계급의 눈으로 본 자본주의 풍경, 자본주의 풍경을 받고 탈상품화로 시장을 받고 생태로 인간과 지구를 받고 공정으로 정의를 보는 건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자동화 현실, 계급의 관점에서 이제 고민해보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마중물을 얘기해 본다는 얘기거든요. 잘 아는 얘기인데 통이 있으면 적응하는 사람, 쓰러진 사람, 튀어나온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는 잘 적응하라라고 얘기하고 쓰러지거나 튀어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거죠. 요게 이제 제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메리토크라시가 보통 이랬는데 너가 너 능력을 키워가지고 잘 적응하고 잘 적응하지 못한 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지 탓이긴 한데 불쌍하니까 도와는 줘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잘 적응하는 사람한테 하나는 적응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노블레스 올리주를 얘기하거든요. 그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제 야 이게 과연 잘 적응하지 못한 쓰러지고 튀어나온 사람은 잘 적응하지 못한 탓일까? 아니면 이 통이 안전하지 않아서일까? 이런 이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또 이제 공정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정에 대한 관점이 이 상태에서 메리토크라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통이 문제가 돼서 통의 문제들을 수정해 주는 게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정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정들이 존재한다. 어떤 관점에 따라서 공정들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스티스가 우리가 정의죠. 페어니스가 공정이에요. 에퀴티가 뭐냐면 형평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차이를 한번 좀 얘기해 보자고요. 정의, 공정, 그다음에 형평. 우리 저 김학성 변호사의 그 대표로 있는 그 법무법인이 형평이거든요. 형평. 자, 그럼 이 세 가지 차이가 뭐냐? 그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질문인 건가요? 자, 어떤 것 같아요? 세 가지 차이.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해야 돼요. 어떨 것 같아요? 세 가지 차이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공평, 형평, 그 다음에 정의. 이게 이제 세 가지 차이일 거다라는 건가요? 혹시 뭐, 어느 분이든. 이게 사실 다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들도 사실 옳으냐 틀리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각자 한번 좀 생각한 걸 얘기해 보자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음, 정의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다고, 음,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정의는 개인만의 정의가 있는데, 공정은 일반적인 음. 것 같고요. 형평은 다른 차이를 이렇게 인정하면서 형평에 맞게 해주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뭔지 모르지만 얘기하니까 더 헷갈리는데. 형평은 어쨌든 형평에 맞게 차이를 어, 인정하면서 해주는 어, 거고, 음, 공정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인 것 같고, 어. 정의는 개개인이 생각하는 거라, 것 이렇게 같다. 그러니까 하는 것 개인과 같다. 일반과 그다음 이제 상황상에 맞게 형평성 있게 해주는 일종의 뭐 중용 같은 거네. 이렇게 그 사람의 적절함을 해주는 건 거다. 또 다른 분들은 그런 어때요? 느낌입니다. 우리 뭐 이제 다 개념들이 또 정의학에 따라 다르니까 또 다른 분들은 어때요? 우리 저 그, 오늘 얘기해 예, 보시오. 저희가 이제 그 그림으로 가끔 이야기하는 경우 있는데 그 음, 축구장 바라보는 그 음, 컷으로 그러니까 공평은 동일하게 그 축구장 담벼락에 있는 그러니까 음, 키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다 똑같은 의자를 주고 거기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예, 그 키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다 동등하게 그냥 같은 의자를 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뭐가? 공평이. 공평하다는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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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키가 더 작은 아동에게 더 의자를 한 세 칸 정도, 그러니까 벽돌을 세 음, 칸 정도를 주고 더 큰 사람에게 한 칸 정도를 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요거를 이야기를 음, 하고 여기서 이제 정의라고 하면 그래도 어쨌든 누구에게나 그 담벼락은 있지만 그 축구를 볼 수 있는 담벼락은 있지만 너희들에게 다 같이 그 축구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줬잖아라고 하는 음, 음, 이런 음, 측면이 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축구장에 왔었을 때 똑같이 받침대를 하나씩 주는 게 정의로워요? 아니면 키에 따라서 작은 키는 두 개 주고 큰 키는 안 주고 중간 키는 하나가 주고 이랬었을 때 이게 정의로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응. 키 작은 사람한테 더 높게 해서 주는 모두가 다 게 그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롭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자, 우리 그 공부장 선생님이 얘기한 거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틀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는 거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뭐 이렇게 하는 얘기 한번 농담해 봤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그 해적들이 이제 물건을 뺏었어요. 뺏어갖고 자기네들이 물건을 뺏고 나서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나누자 합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의한 대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해적들의 행위는 정의로워요, 정의롭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죠. 남의 물건을 뺏었으니까.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한 분배를 했고 자기네들이 약속한 대로 이렇게 나눴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되죠? 그러니까 공평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일정한 정도의 어떤 그 합의된 절차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뭐랄까 페어니스, 그러니까 공평하다고 공정하다고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일종의 게임의 규칙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정한 게임의 규칙. 그게 이제 공정인 건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공정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 거죠. 근데 그 공정하게 나는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었을 때 정의롭냐 했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뭐죠 그 이 해적들의 그 행위가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들이 공정하다는 것보다 훨씬 좀 상위의 개념인 건 거죠. 무슨 얘기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은 내가 아,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하나씩 주는 것을 합의를 하고 하나씩 준 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지 몫인 건 거지. 나는 하나씩 줬으니까. 그래, 하나씩 준 것이 합의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페어니스는 확립이 된 거예요. 공정함은 확립이 된 건 거지. 그런데 하나씩 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키 큰 애는 잘 보는데 키 작은 애는 못 봐요. 그럼 이게 정의롭냐 이런 건 거예요. 정의로워요, 정의롭지 않아요? 정의로워요, 정의롭지 않아요? 이게 이제 질문인데 이것을 메리토크라시 시장 자유주의자들은 정의롭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삼인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정의롭지 않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정함에 대해서도 정의로운지 안 정의로운지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정하다라는 것은 그거에 속한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게임의 규칙으로 하자 했었을 때 그게 공정하다는 건 거지. 근데 그런 공정함에 대해서 나는 저게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진보주의자들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우리 공군자 선생님 같은 분들은 아까 이렇게 하나씩
키에 반비례해서 하나씩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선 저게 정의롭지는 않은데 공정할 수는 있는 건 거지. 왜 공정해? 아까 산적들이 훔친 것은 정의롭지 않지만 그들이 훔쳐가지고 규칙에 따라서 분배한 것은 공정한 건 거거든. 얘기가 되죠?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정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공정에. 지금 우리가 이제 딱 어떤 게 공정하냐 했었을 때 우리가 절차를 이렇게 합의하는 건 거야. 하나씩만 주자, 모든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의 능력에 맡기자. 이것을 공정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야. 우리 공군장 선생님처럼 키 작은 사람한테 두 개를 주고 키 큰 사람한테 주지 말자. 이걸 우리가 공정이라고 하자. 이렇게 합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합의했었을 때 특별히 공군자 선생님처럼 얘기하는 것이 형평에 만든다고 보는 건 거지. 그래서 이게 에퀴티인 건 건데. 그 우리로 치게 되면 조건의 평등인 건 거지. 그런데 아니야. 우리 하나씩 주는 것들이 공정해. 그리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게 기회의 평등인 거야. 우리로 치게 되면. 자, 이제 보시면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우리 공군장 선생님 얘기한 요 모델인 건가요? 보면 이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이걸 equality, 그러니까 왼쪽이 이제 평등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리고 오른쪽이 equity, 일종의 이 공평이라고 보는 건 거지. 그런데 이제 공정하다라는 것은 뭐냐 했었을 때 이것에 합의한 것들, 그러니까 왼쪽의 것이 옳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합의할 수도 있는 거지. 페어니스라는 것은 그 집단이 합의된 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건가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정의가 있고 페어니스가 있고, 페어니스에 따른, 그러니까 공정에 따른 다양한 이 합의들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이 공정하냐 그러면 여기로 치면 이퀄리티가 공정하다. 이게 이제 우리로 치게 되면 기회의 평등인 거예요. 똑같이 기회를 준 거지. 이걸 하나씩 주는 건 거지.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에퀴티가 형평이 이게 이제 조건의 평등인데 이게 공정해.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공정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 건가요? 이게 되죠? 자, 그럼 이 얘기를 가지고 좀 더 가볼게요. 자, 여기가 평등과 불평등의 축이에요. 이 직선이. 그 다음에 평선이 공정과 불공정의 축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메리토크라시, 그러니까 이제 능력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 또는 시장 지상주의자들, 리버럴리즘, 리버타리안 시장주의, 하이에크라든가 뭐 프리드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여기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A, B, C, D 중에. A, B, C, D 중에 어딜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위로 갈수록 평등하고 밑으로 가면 불평등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까지 우리 이현숙 교수가 얘기할 때는 뭐 굉장히 분위기가 활발했는데 내가 얘기하니까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런 식이 지금 나한테 무슨 뭐 불만이 많나? 그럼 이제 이거는 보세요. 메리토크라시는 공정한 것이 불평등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D인 건가요? D. 공정해지면 불평등해질 수밖에 없다. D인 건가요? 왜 공정해지면 불평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공정은 아까 기회의 평등이거든. 기회의 평등이니까 기회의 평등을 줬더니 노력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자들은 돈을 많이 부를 축적을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나쁜 대학을 못 가고 부를 축적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이게 공정하다는 것은 곧 불평등한다라는 것들과 함께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D로 간다는 건 거예요. 이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D의 전형적인 논리가 메리토크라시인 건 거예요. 메리토크라시는 이제 시장자유주의. 시장에서 공정한 룰을 만들었어. 시장에서 너가 적응할 수 있는 룰을 만들었어. 그래놓고 거기서 경쟁을 시켰더니
있는 놈들은 계속 더 있어지고 없는 놈들은 계속 없어져.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공정한 거야, 이런 건 건가요? 이게 대정이? 그러니까 이제 D번인 건가요? 그러니까 시장자유주의자들은 D가 돼야지만이 공정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자, 메리토크라시야. 메리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IQ와 에포트, 그러니까 이제 IQ와 노력의 합성어가 메리토인 건가요? IQ와 노력으로 인해서 부가 분배되는 사회, 이게 클래스, 이게 이제 그런 그런 체제를 메리토크라시, 이게 원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IQ가 있는 애가 이 머리를 가지고 노력해갖고 얻는 것을 공정하다라고 보는 사회, 이게 이제 메리토크라시인 건가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IQ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일종의 천부적인 자질일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노력은 천부적이냐 천부적이지 않냐가 질문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메리토크라스의 기본적인 전제는, 자, 내가 내 노력에 의해서, 이 친구들의 이제 전제가 뭐냐면, 능력주의라는 것은 뭐냐? 내가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부른 어떤 성과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정의로운 건가,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리고 그 정의를 대변하는 것이 메리토크라시고, 그리고 이것이 페어니스, 공정한 건가,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공정은 뭐냐면 경쟁력을 자기가 노력해서 확보하는 거, 이게 이제 공정인 거예요. 페어니스인 건가요. 그 페어니스에 따라서 가지다가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불평등이 심하죠. 그럼 어떠냐면 이게 정의로운 거야, 이렇게 보는 건가요. 무슨 얘기인지 되죠? 근데 정의롭지 않은 건 뭐예요? 공군자 선생님 같은 경우가 정의롭지 않은 건가요.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부를 축적을 한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세금으로 띵을 뜯는 건 거야. 이게 정의롭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리토크라시를 얘기하는 신자유주의자는 공군자선은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래서 공군자 선생님은 좀 열심히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반성을 그 사람들을 좀 피해서 반성 좀 하세요. 저보다 유범상 교수님 더 싫어해요. 그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우리 이성수 뭐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 뭐 적절한 설명이 이제 재밌고, 공군자 선생님 이야기가 나올 때쯤 됐다 하면 딱 나와. 그러면 되게 우습잖아요. 예.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게 이 메리토크라시를 이해를 이제 하는 건가요? 우리가 공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질문. 개인의 노력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우연히 주어진 건가요?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건가요? 이게 제 질문인 건가요?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를 들면? 선천적으로 아까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천적으로 IQ가. 주어지는 IQ나 아니면 내 부모의 어떤 계급? 그런 환경적인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개인적인 노력은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내 의지로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게 두 가지가 다 돼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이클 샌델이나 롤스는 그것도 다 운이라는 건가요? 노력도. 왜 노력도 운이에요? 왜 노력도 운이냐면 여러분들 중에 환경. 주어진 그렇죠. 환경이 다른. 주어진 환경에서 훈련되는 건 거지. 제가 노력하는 것이 훈련되는 거야, 태도가. 그러니까 이제 이 빈곤층의 태도는 체념이거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학습을 하는데 중산층 이상은 기회라는 걸 알아.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걸 알고 노력했더니 돼. 그러니까 이 노력이라는 것 자체도 운이라는 건 거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습관이 돼본 적이 없어.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학원 석사 논문도 쓰고 뭐 이런 걸 했었을 때, 야, 공부 좀 해. 그러면 공부를 못해. 왜 못하냐면 그동안에 맨날 술이나 먹고 이 습관이 안 돼 있거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친구들이랑 맨날 학습 토론하고 뭐 이렇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바로 전환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노력 자체도 습관에 따라서 형성된다는 거, 노력의 태도가. 이렇게 보니까 노력도 운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뭐냐면 메리토크라시의 전제는 뭐냐면 동일한 페어니스, 기회의 평등이라는 조건을 주어주고 시장에서 무한 경쟁을 하도록 주어지면 너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부는 너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이 시장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인 건가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정의로운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이제 노직이라는 철학자인 건가요. 노직이라는 철학자는 내가 본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소유물을 내가 갖잖아요. 소유물을 가질 때 취득이 정당하면 돼. 취득이 정당하다는 것은 내가 저걸 가질 때 정당하게 취득하는 거야. 정당한 취득의 핵심이 뭐예요? 메리토크라시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가졌다는 것이 정당한 취득인 건가요? 너 좋은 데가 어떻게 갔어? 좋은 직장 어떻게 갔어? 나 노력했어. 그럼 이게 정당한 취득인 건가요? 그리고 정당한 취득해서 내가 부가 쌓였어. 근데 그 부를 사회가 주어진 법적인 합법적인 틀 내에서 자식에게 물려주면 정당한 이전인 건가요? 정당한 이전인 거예요. 이게 정의롭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 그때 취득이 그렇고 이전이 그랬어.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정당했나고 따져보니까 정당하지 않아. 그럼 교정을 해줘야 돼. 이게 교정의 원리인 건가요? 교정이. 그러니까 요렇게만 되면 이것이 정의롭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로직 같은 사람인 거예요. 로직 같은 사람의 쓴 책이 아나키즘 뭐 이런 건 건데 왜 아나키즘이냐면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시장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개입하면 안 되고 시장의 룰과 질서만 만들어주면 페어니스, 공정한 건 거고.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에쿼티라는 것은 아까 이퀄러티, 아까 기회의 평등으로 보장해주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불평등은 정의로운 건 거야. 이게 이제 요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토크라시를 했더니 아까 우리가 토론했던 게 다 나오는 건 거야. 그러지 못한 자들은 마음껏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껏 무시해도 돼. 혐오해도 돼. 차별해도 돼. 왜? 걔들은 노력하지 않은 거니까. 내가 노력하는 사이에 쟤들은 뭐 한 건가요? 술 먹고 노는 건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무시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노직처럼 세습 자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것이 한번 만들어진 것이 계속 세습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건가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게 뭔 장면이냐면 이제 너무 배가 고플 때 기도를 했더니 이게 아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건가요? 메추라기라든가 이런 걸 막 내려주는 건가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이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운이에요? 아니면 내 노력의 결과물인 건가요? 우리 박영희 선생님, 이게 운이요? 노력의 결과물인 건가요? 그걸 내려주고 있을 때 그곳에 있었다면 운일 수도 있지만 거기 안에서는 노력하고는 또 별개이지는 않을까요? 뭐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기회가 돼서 쟁취를 하면 결국은 노력의 성과이긴 하잖아요. 근데 뭐가 그 환경에서 뭔가 나한테 주어진다면 그건 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저걸 하나님이 왜 내려줬어요? 필요한 사람들한테 뭔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게 우리 박영희 선생님은 신앙심이 없으셔서 저런 모양 얘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저 기도했으니까 내려준 건 거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냥 막 내려줘요? 이렇게 운으로?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가 그건 전부는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처럼 종교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박영희 여러 가지 선생님 지금 세분화돼 신앙심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지금 신앙심 있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거지. 지금. 아닙니다. 저는 이제 불교이긴 한데요. 그렇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두 가지 관점인 건 거야. 메리토크라시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저거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건 거야. 내 노력의 결과라고 해석을 하는 건 거야. 근데 이제 또 다른 쪽의 관점에서는 전 운으로 주어졌다고 보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을 했고 나는 선택된 백성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게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저거는 메리토크라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것도 너네가 이 만나가, 저걸 이제 우리 만나라 그러거든요. 만나가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진 줄 아냐? 우리가 다 노력해서 떨어진 건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내가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사서 내가 아마 5억을 내가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저 유아전 선생님 막 박수를 치는 거 보니까 당첨이 되게 좀 요거는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 내가 복권을 샀고 5억이라 됐고 내가 5억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은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이게 일확천금을 꾼 거니까. 근데 이건 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복권이라는 제도가 룰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복권을 살 때 자기가 우연히 샀지 누구하고 협잡해갖고 산 게 아니잖아요. 정답을 다 아는 것을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공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정도의 정해진 룰인데 그 정해진 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공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정하기 나름이라는 건데, 아까 에퀴티가 될지 이퀄러티가 될지, 그러니까 이퀄러티 오브 컨디션, 조건의 평등이 될지, 이 기회의 평등, 오퍼러튜니티가 될지는 그것을 이제 정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인 건데. 자, 그럼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룰수는 이제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저걸로 갑시다. 이 마이클 샌델하고 롤스가 관심 있는 것은 딱 저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저것을 나에게 운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운이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사회적 우연성에 의해서 주어진 건데, 내 부모를 잘 만난 거.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적 우연성에 의해서 내가 굉장한 능력을 갖고 태어난 건데. 그러니까 우샤인 볼트가 같이 뛰는 이 파트너가 우샤인 볼트보다 더 노력을 하는데 우샤인 볼트가 계속 1등을 하는 거야. 자기 파트너보다, 연습 파트너보다. 그랬었을 때 우샤인 볼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너에게 주어진 운, 그리고 또 이게 우샤인 볼트가 연습하도록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국가가 제공할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운, 이런 것들을 네가 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이제 마이클 샌델의 주장인 건데.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네가 진정한 시민성을 가진, 시민적 덕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클 샌델의 시민교육은 뭐겠어요? 그 덕성을 가진, 그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긴박되고 고마워하고 공동체의 흐름과 그 다음에 어떤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지향과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마이클 샌델에게 있어서는 그게 이제 시민적 덕성이고 시민교육이에요. 무슨 얘기 되죠? 네, 무슨 얘기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마이클 샌델은 그런 맥락들 속에서 이제 이 문제를 보는데,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마이클 샌델은 저렇게 운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갖고 어떤 사람은 운에 의해서 못 가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교정하느냐 이건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교정하느냐 했었을 때 마이클 샌델에 대한 아까 얘기한 대로 저 운을 최대한 줄이는 건가요? 그 운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추첨제를 뽑는 건 거지. 운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또 운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공동체에 감사하도록 가르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불평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불평등에 처한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떻게 보겠어요? 좀 또 따뜻하게 보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마이클 샌델류의 대안인 건데. 그리고 저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요? 너도 열심히 노력해갖고 저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줘. 이게 시민교육인 건데. 그리고 그 시민교육이 아주 대표적인
논자가 이제 이 소위 얘기하는 그 얼쇼리스의 희망의 인문화의 이제 내용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 것처럼 마이클 샌델의 얘기, 우리 공군자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보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했을 때 마이클 샌델은 일단은 인간이 공동체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 역사를 체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회 스토리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 가진 자들은 시민의식이라든가 희생이라든가 봉사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이라는 것이 아까 그 메리토크라시에 의한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 공동체들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연대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 상황들, 이것이 운이라에 의해서 만들어진 메리토크라시가 우리 공동체에 엄청나게 해악이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질문은, 그러면 그런 샌달의 정의는 정의로울까? 그리고 희망의 인문학의 이 교육은, 시민교육은 과연 정의로울까? 이런 질문인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사실 얘기하려고 한 것은 마이클 샌델이 아니라 이제 롤스예요. 롤스가,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강의하러 나오려고 했는데, 하버드 대학에 철학과의 교수 3명이, 유명한 교수 3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롤스예요. 그 롤스랑 같은 시기에 같은 대학 교수가 노직이에요. 그래서 롤스가 엄청나게 유명해졌거든요. 1970년대. 노직은 롤스를 비판하면서 유명해져. 근데 이제 노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의 정의론의 대가가 돼요. 그 2개 나왔는데, 그 하버드대 철학과의 또 한 명의 교수가 마이클 샌델인 겁니다. 근데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걸 정리해가지고 공동체주의로 유명해지니까, 이제 제가 오늘 나오는데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롤스하고 노직은 강의하는 건 좋은데 마이클 샌델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왜 안 해야 되냐 했더니 그 급이 아니라는 건 거야. 근데 마이클 샌델을 강의하는 순간 롤스와 노직의 급이 된다는 건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마이클 샌델은 여름에나 샌들이나 신었을 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마이클 샌델의 논의는 사실 생각보다 지적인 자기는 훨씬 작아요. 그리고 얘기의 논지들도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아.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역시 이 대가의 논의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이제 롤스의 얘기를 하고, 롤스가 이야기하는 시민교육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롤스는 이런 건가요? 보신 것처럼 우리가 뭐 잘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적 우연성과 자연적인 우연성을 어떻게 이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을 줄였었을 때 그것이 가장 정의로울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아까 여기서 보면 이거죠. 여기서 보면 A, B, C, D에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A, B, C, D. 우리 이송 선생님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A, B, C, D. A요? 평등을 지향하고 공정을 지향한다. 이 양반의 정의로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을 지향하는 건 맞아. 근데 평등을 지향할까, 불평등을 지향할까? 이게 이제 질문인 건데. 그러니까 A일까, D일까가 질문인 건데. 근데 제 얘기를 이제 다 듣고 나면 A인지 D인지가 이제 판단이 되는 건가요? A인지 D인지가 판단되는데, 롤스의 기본적인 고민은 뭐냐면, 누구를 비판하냐면은 메리토크라시를 비판해요. 신자유주의를 비판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자유를 극대한으로 주장하는 나머지 평등의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뭐냐면 평등을 극대한으로 주장했던 마르크스는 또 틀렸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최대의 과업은 뭐냐면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묘합할까? 그러니까 묘하게 교묘하게 결합할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건가요? 그래서 이제
롤스를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A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평등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니까 공정한 페어니스를 굉장히 강조했으니까 그래서 A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 얘기를 이제 다 듣고 나면 어쩌면 이게 D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할 거예요. 한번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제 요 사람 뭐라고 하냐면 자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공정한 룰을 만드는 데 이 사람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럼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베일인 겁니다. 무지의 베일은 뭐냐면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에 태어날 거예요. 근데 부잣집에 태어나게 되면 내가 메리토크라스의 혜택을 받으면서 성공할 거라는 걸 알아요.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면 내가 빈곤에 취해서 어렸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난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딱 알지 못하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집에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만 몰라요. 이게 무지의 베일인 건데. 그러니까 다 아는데 모르는 건 거지. 뭐만 딱 몰라요?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 어느 집안에 태어날지, 어느 계급에 태어날지만 모르는 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 하냐면은 제도를 만들자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도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제도를 만드는 절차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 중에 가장 유명한 얘기가 그거죠. 이 첫째한테 빵을 자르라고 둘째한테 고르라고 하고. 그러니까 첫째가 자기가 뺏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공정하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둘째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제 자기는 손해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절차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공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어니스에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은. 페어니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있어요. 먼저 그런 룰을 만드는데 관심이 많으니까 먼저 아주 처음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고 제도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을 다 씌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의 베일을 다 씌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 무관심의 합리성. 상호 무관심의 합리성은 내 이해관계만 관심이 있는 건가요? 저 사람은 내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저 사람은 어떤 이익을 하는지는 몰라요. 이게 상호 무관심의 합리성인 겁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합리적 선택 이론의 기본이라고 보면 되게 사회계약론의 기본적인 건가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태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원칙을 세워요. 근데 불확실해. 내가 내가 어디에 태어날지 모르고 이 결과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에서 불확실한 게 맥시민 원칙이에요. 맥시민은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최소한도 최악의 상황이 너무 형편없이 않을 정도의 이야기에 합의할 거다. 이게 이제 이 사람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제도가 돼야 돼. 그런 제도가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도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원초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상호 무관심의 합리성과 불확실을 하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맥시민이 관철되는 무지의 베일을 쓰고 이 사람이 이제 저걸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롤스의 얘기거든요. 롤스의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양반이 이랬었을 때 가장 그러면 어떤 원칙 하에서 정의가 만들어질 것이냐. 그럼 이 상태에서 정의는 뭘까? 해가지고 내세운 게 이 원칙인 거예요. 자유의 원칙이에요. 자유의 원칙은 지금 본 것처럼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에요. 첫 번째 법칙은 자유의 원칙이고 두 번째 법칙은 평등의 원칙이라 해요. 자유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인데 첫 번째 원칙은 그러니까 평등과 관련된 건가요? 어떤 평등이냐면 자유를 누구나 다 자유를 가진다는 것을 평등하게 주는 건가요? 자유를 평등하게 주는 건 거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 이런 것을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유의 원칙이고 이 자유의 원칙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서 제외되는 게 재산권이 들어가요. 똑같이 재산, 그래서 굉장히 급진적인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러면 재산권을 반대한 것 같지만 그 재산권은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기는, 거기서 빼기는 해야 되지만 그것은 경험에 따라서, 그 사회의 경험에 따라서 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유의 원칙에서 급진성들은 확 사라져요. 아무튼
그 주장에 의해서. 아무튼. 그런데 첫 번째는 자유원칙, 두 번째가 이제 평등의 원칙이에요. 평등의 원칙은 기회균등의 원칙인데, 이건 이제 우리를 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기회의 평등이라고 보면 돼요. 모든 사람들한테, 얘가 귀족 출신이든 아니면 얘가 뭐 집안이 뛰어났든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이게 기회균등의 원칙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주목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의 두 번째, 이게 차등의 원칙이거든요. 이 차등의 원칙을 내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차등의 원칙은 이런 건가요? 차등의 원칙은, 자, 차등의 원칙은 불평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롤스는 불평등을 인정을 해요. 근데 불평등을 인정해서 불평등한 분배라든가 불평등한 상황을 인정을 하는데, 근데 그 불평등이 지속되더라도 최악의 사람들한테 손해가 되지 않으면 그 불평등이 인정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다고 기대되는 한도 내에서는 괜찮아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불평등한데 그 불평등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그 하층이겠죠. 하층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만 기대가 되면 그것은 합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차등의 원칙인 건가요?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축구장에서 발판 놓는 네.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에게는 불평등하죠. 키 큰 사람에게는 난 하나도 못 네. 받았지만, 하지만 작은 아이에게는 그 큰 사람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더 기회가 주어져서 축구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인 큰 틀 안에서는 큰 사람도 축구를 보고 작은 사람도 축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공평하다. 그러니까 이제 불평등은 하나는 가진 자들에게 불평등한 것이 이 최악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득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불평등한 것들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진 자들이 계속 갖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진 자들이 손해가 되지 않아. 이 불평등을 인정하는 건 뭐, 이렇게 되면은 앞에 지금 우리 지수 선생님이 얘기한 것에 의하면 굉장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굉장히 진보적인 것 같지만 뒤에 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단히 보수적인 대안이 되는 거지. 그럼 뒤에 것과 관련된 사례가 뭐가 있어요? 불평등이 심화가 되는데 가지지 않은 사람들한테 크게 손해가 안 돼. 그래서 그 불평등을 인정해줘야 돼.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선택적 복지 이 방식, 예, 그러니까 일정하게 사람들에게 다 어떤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적어도 가장 사회적 약자들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사회적 합의가 된다라면 그것은 평등하다라고 바라보는,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롤스의 차등의 원칙의 핵심은 저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그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뭘 결정할 때 너가 최악의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어. 이런 것을 알려주면 얘가 최악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한테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할 거라는 건 거예요. 이게 최대 뭐 극대화의 원칙인가 최소 극대화의 원칙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평등이 심화가 되더라도 불평등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복지제도가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괜찮은 건 거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낙수효과 있잖아요, 낙수효과. 낙수효과의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부자들이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돼요? 물이 넘쳐나서 우리한테도 혜택이 온다. 이게 낙수효과가 전형적인 불평등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누구한테 이득이 가는 건가요? 하층한테도 이득이 간다라는 논리인 겁니다. 실제 그러느냐 아닌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그러는 논리상. 근데 실제는 어때요? 이게 그렇게 돼요? 이게 이제 그 근본적인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롤스는 이것을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롤스에게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되는 것은 뭐냐? 롤스에게 절대로 건드려서 하는 것은 페어니스예요. 공정으로서 확립된 제도를 건들면 안 돼요. 왜 공정으로서 확립된 제도를 건들면 안 돼요? 그 제도는 무지의 배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자, 보세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셋 중에, 그러니까 이제 1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 2-1의 기회균등의 원칙, 2-2의 차등의 원칙 중에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셋 다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3이잖아, 그지? 이제 2-2죠. 2-2인 건가요? 요런데 롤스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차등의 원칙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롤스는 저 차등의 원칙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가 아까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정이라는 것은 이 게임의 규칙을 함께 모여가지고 그 원초적인 상황에서 무지의 배를 쓰고 함께 모여갖고 만들어졌다면 룰스는 뭐라는지 아세요? 만들어졌다면 그것이 늘 정의로운 결정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로 치게 되면 사법제도 같은 거 만들었지만 아무리 공정하게 만들더라도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오는 거 보면 우연히 내가 어떤 사람이 증언을 좀 번복한다든가 아니면 증언을 안 한다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절차는 괜찮은데 결과는 나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이 지금 법률이 굉장히 나름대로 절차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 우리가 구태타를 통해서 된 건 아니니까. 근데 결과가 나오는 걸 보니까 늘 문제가 되는 건 거야. 그러면 롤스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니까 결과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 과정이 공정했느냐가 그리고 그 제도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졌느냐가 굉장히 이 사람한테는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도 어떤 것들이 그 절차만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아까 얘기했던 차등의 원리가 관철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건 겁니다. 그런데 차등의 원리가 잘 관철되지 않아.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절차에 문제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뭐랄까요? 그 속에서 그 절차가 그런 원래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얘기가 돼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건 거예요. 이 롤스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왜 롤스를 이해하냐? 롤스가 공정한 합의의 절차가 중요해요. 무지의 배려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리가 관철이 되고 기회균등의 원리가 관철되고 차등의 원리가 관철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롤스는 여기에서 1이 2보다 훨씬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가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이 2의 우선이고 또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2-2에 2-1이 우선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2-2가 그럴듯한 것 같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낙수 효과 정도 수준일 수도 있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롤스의 얘기인데 그래서 롤스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합의해 가냐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먼저 옳은 것에 대한 합의부터 하자. 논란이 많으니까 이 제도는 늘 불완전하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제도 내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완전하다 절차만 괜찮은 거지. 이게 공정으로서의 정의니까. 그래서 틀리지 않는 것에 합의를 하고 이게 이제 오버래핑 컨센서스 이게 중첩적 합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대단히 정의로운 건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질문. 시민들이 불복종할 때는 어떨 때 불복종해야 되냐? 롤스는. 시민들이 어떨 때 불복종해야 돼? 뭐에 대해서 불복종해야 돼? 이 롤스의 논리대로라면. 절차가 공정하지 않을 때? 절차 공정하지 않을 때. 근데 절차가 공정한데 롤스의 얘기들이라면 미국 사회가 굉장히 불평등이 막 심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저항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룰스대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놀 수 있을까? 이런 건가요. 놀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불복종이 어떨 때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 롤스나 샌달이 얼마만큼 보수주의적인 대안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통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통을 보여줬는데 롤스나 마이클 샌델은 그 그 통을 깨려면 롤스한테는 대단히 어려운 건 거예요. 아까 1-1과 2-2만 확립되어 있다라면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인데 거의가 여기서 이제 영어로 nearly just society 그러니까 거의 근접하게 정의로운 nearly just society인데 근데 이제 그런 사회에서 이제 저항을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1과 2-1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보는 건 거예요. 근데 2-1을 보게 되면 미국은 지금 어때요? 엄청나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1은 문제가 있냐면 거의 문제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합법적인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등장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 영화 감독 마이클 무어 감독은 뭐라냐면 프렌드리 파시즘 이제 아주 그 친절한 그 다정한 그다음에 어떤 그 부드러운 파시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조차도 롤스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정의로운 사회인 건 거죠. 근데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이제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불복종 운동도 아까 얘기한 대로 비폭력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이성적인 어떤 뭐랄까 합법적인 합리적인 것을 지향해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노동운동하거나 시민운동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처벌이거든요. 특히 어떤 처벌이냐면 경제적인 처벌.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되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노조한테 물리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대처가 썼던 아주 악질적인 거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처벌을 감수하라는 것이 얼마나 아카데믹한 이 교실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대안으로 삼고 있는 게 지금 메리토크라시예요. 그런데 그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그리고 그것보다 더 급진적인 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롤스예요. 근데 과연 이게 급진적이냐 이런 질문인 건가요? 자 보시면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등장할 때 나온 것이 이거였거든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그럼 이게 기회는 평등하게 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 부모의 직업이라든가 출신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볼 수가 있는 건 거죠. 과정은 공정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제 우리 청년들은 입시제도로 이해하는 건가요? 동일한 시험에 따라서 동일한 것을 통과해야 된다. 결과는 정의롭게 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승자한테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고 정규직이 되게 되면 패자한테는 비정규직한테는 함부로 차별해도 당연한 건 거다. 그래서 가장 불공정한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롤스 것일까, 샌델 것일까, 아니면은 메리토크라시의 것일까, 시장 자유주의 것일까, 이제 그런 거고요. 우리 이번에 요 당대표죠. 우리 여당의 당대표 청년이죠. 이 청년의 여당의 당대표 공정한 경쟁에 보게 되면 철저하게 이 내용들이 들어가요. 능력주의가 공정이다. 이제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능력주의가 공정이고 그 다음에 수능으로 줄 세우는 게 맞다. 그것만큼 공정한 것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경험과 경륜 연공서열은 폐지돼야 된다. 오로지 능력으로 시험 봐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전형적인 시장 자유주의로 간 건 거죠. 그래서 가장 공정한 것이 시험이니까 저기 왼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질 중요한 진단을 받을 때 의사를 고를 때 이들 중 누구를 선택하겠냐? 매년 정규혈등을 놓치지 않게 학창시절 매년 이런 이게 공정한 건가요? 왜냐하면 의사가 되기 위한 공정한 절차는 가정은 공정한 거니까 똑같은 기회를 주고 가정은 공정해 줬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아니면 의대 정원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상관벽제보는 공공의대를 개설하는 것은 이 공정의 눈으로 봤었을 때 지금과 같은 시장자유주의 공정의 눈으로 봤었을 때 이제 이게 불공정해 보이는 건 거죠. 불공정한 전환이다. 그러면 마이클 샌달식으로 우리가 겸손을 가르쳐야 될까? 그리고 추첨제로 과연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롤스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과연 맞을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제기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 그리고 어떤 그 정의론에 대한 관점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 메리토크라시, 공동체주의인 마이클 샌달의 공동체주의, 자유주의적 공동체죠. 그 다음에 롤스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시민교육의 대안일 수 있을까? 그리고 가야 될까? 이제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셋은 과연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마이클 샌델의 이야기들이 근본적으로는 메리토크라시에 기반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 적응하라고 가르치는 거니까. 그리고 마이클 샌델도 아까 얘기한 대로 가게 되면 저 롤스도 가게 되면 저 상황이 메리토크라시가 크게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큰 틀에서는 뭐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자유주의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보신 대로 여기에서 그 지표 있잖아요. 요표에서 마이클 샌델과 롤스는 자유주의라는 한계 틀 내에서 뒤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마중물 세미나라든가 마중물이 고민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세상 읽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에 대한 읽기를 하고 세상을 읽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화하고 그 조직화한 사람들이 세상, 통을 문제 삼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제 관계를, 권력 관계들을 변화시키는 프락시스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